안녕하십니까. 도평 회원 여러분. 잘 계셨죠? 자, 이번 주는 문제집 300페이지를 우리가 펼쳐보시죠. 자, 스텝 2에서 심화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1번에 대해서는 꼭 점검 한번 해 두셔야 되겠네요. 권리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1번 보죠. 자, 문제 1번에서 권리 변경 등기다.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변경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줘야죠.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 앞에 뭐가 붙었죠? 권리가 붙었죠. 자, 권리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죠.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1번제에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권리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권리 주체 변경, 주체죠. 그러면 권리 주체의 표시 변경, 권리 객체의 변경은 권리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주체의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등기로 하죠? 이전 등기 형식으로 우리가 가져오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다. 이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내용 변경으로서 권리 내용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주체의 변경은 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전은 주체의 변경이고 변경은 권리 내용, 그 주체의 변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 권리 주체 변경, 권리 주체 표시 변경, 권리 객체 변경은 권리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리 객체는 즉 표제부겠죠.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은 맞네요. 자, 이번 지문에 권리 변경 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을 때 그의 승낙서, 재판 등본을 정보로 제공하여 부기 등기에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로 되죠?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번에 대해서 그러면 5가 되네요. 3번의 전세권 변경 등기한 경우 전속기간의 연장과 전세금 감액을 신청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는 연장의 포인트를 우리가 둬야죠. 그러면 후순위 건자당 건자는 승낙서를 정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왜? 자, 연장을 하게 되면 후순위 건자당 건자는 이해관계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공하지 않아도 부기 등기할 수 있다. 어때요? X가 되죠.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여부의 판단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제3자가 권리 변경 등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는가는 묻지 않는다. 자, 선순위 건자당권의 채권 제거를 감액했대요. 감액하게 되면 건자당 변경 등기의 경우 후순위 건자는 이해관계의 제3자가 될 수 없죠. 정액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이 될 수 있지만 감액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 감액에 대해서 그러면 후순위 건자가 뭐라는 거예요? 자, 감액에 대해서 그럼 억울하면 네가 뭐에 선순위 하지. 그렇죠. 감액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감액에 대해서 정액에 대해서 한다면 그때는 이해관계의 제3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 자, 권리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항상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러면 문제 300페이지 3번. 자, 300페이지 문제 1번.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02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몇 번이죠? 3번이네요. 자, 문제 3번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적 측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권리적 측면이다. 자, 권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범위는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적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부적법 불일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문제 3번에 관해서 틀린 것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자, 말소 등기 자,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1번에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등기 전부 포인트 잡네요. 전부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자, 성소한 권리자, 성소한 의무자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성소한 자만이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을 할 수 있죠. 근데 패소한 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성소한 자, 패소한 자 모두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은 어때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 질문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이래요. 소재불명이 된 경우 즉 주인은 공시채과 재건 판결만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질문에 대해서도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재건 판결,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냐? 재건 판결입니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에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 등기에 있어서 자, 소유권의 말소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기분 더럽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에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5번에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된 경우 농지 전세권은 안 되죠. 그러면 농지 전세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는 거. 그러면 이거는 29조 2호의 사유가 되죠. 2호 사유라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사유로서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아니죠. 2호 사유와 관련돼서는 무슨 말소가 되죠? 재건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3번의 정답은 그래서 틀린 것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304페이지 5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5번입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모든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허용돼요? 안 되죠. 말소한 걸 어떻게 말소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기억에 대해서는 뭐예요? X가 되네. 니은에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대. 그러면 우리가 화재로 멸실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사실적 측면이야. 그러면 말소 등기가 아니라 멸실 등기여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은 X가 되네요. 자, 디귿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지상권의 존속권이 만료된 경우 그럼 잘라봐요. 지상권은 권리죠. 권리적 측면은 뭐예요? 원칙상 공동신청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오케이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등기를 일부를 말소한대. 일부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가 아니에요. 말소 등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말소 등기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리얼의 한매어한 그러면 애어한은 뭡니까? 행이죠. 행사라는 거예요. 행직. 그래서 직권 말소. 그러면 한매건 애어한 그랬으니까 직권으로 가야죠. 행직. 그래서 미음은 맞는 지문이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5번에서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개?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문제 5번의 정답은 3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말소 등기는 그러면 항상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전부 뭐예요? 부적법.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8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305페이지 문제 8번입니다. 자, 문제 8번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단독으로 한번 물어봤네. 그래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게 아닌 것 이렇게 해보네. 자, 1번 지문에 대해서 한매권 행사 A 사유로 한매권이 소멸한 경우 한매특약 등기 말소. 말소 등기는 권리적 행사 A 사유로는 우리가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죠. 그러면 한매권 행사 A 방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공동 신청에 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단독 신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고요. 이번에 어느 사람의 사망 그랬으니까 단독.
자, 3번의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 성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처분, 가처분 등기 완료된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는 권리 침해를 하는 등기는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됩니다. 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어떤 걸 기록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당해 가처분 등기, 이 당해 가처분 등기는 우리가 등기한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당직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행직, 당직, 여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 가처분. 자,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사이에서는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권리 침해하는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바로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도 당해 가처분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됨으로써 단독 신청이다. 3번은 맞네요. 4번의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는 무슨 최고? 살아있니 죽어있니 공시최고 절가를 받아서 우리 권리를 박탈하는 재검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4번은 단독 신청할 수 있죠. 5번의 가등기명인의 승낙서 진정성이 확보되네. 그러면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우리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단독 말소 신청과 관련돼서 아닌 것.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해 가처분, 당직, 행직, 여직, 이단, 공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죠. 그래서 당해 가처분 등기. 자, 직권 말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이네요.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자, 문제지 페이지 306페이지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네. 306페이지 문제 9번. 등기한에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자,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는 우리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는 어레이 뭐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겁니까? 자, 29조 1호 간한 위반이 되고요.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자, 직권 말소가 되죠. 그러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직권 말소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1호와 2호에 대해서예요. 그러면 1번의 수인의 공유자 건물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이 소유권 공유 지분만에 대해서 경유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우리 전은 보상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부 지분,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29조 2호 사유돼야 되죠. 그러면 직권 말소. 이번에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간한 채 경유된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당연히 2호 사유죠. 1호 사유죠. 당사자가 이전 서류를 출전하세요. 서류라는 것은 29조 9호야. 9호 사유입니다. 첨부정보로 제공했는데 등기한이 이를 강가하고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의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인 1인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만 경유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우리 공동상속인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은 보상신 2호 사유네. 5번에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호 사유죠. 그러면 2호는 유치권과 관련돼서 유치는 2호 사유로서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직권 말소. 그래서 문제 306페이지 9번 직권 말소. 이거는 시험에 참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9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07페이지로 가죠. 307페이지 문제 11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말소회복 등기다.
말소해법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둬야 돼요. 권리적 측면. 전부도 되고요. 일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적법 말소. 이때 부적법 말소는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언제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소해법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여기에 대해서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전부는 주등기요. 일부는 부기등기가 돼. 그래서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된다. 그러면 말소해법 등기와 관련돼서 문제 11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말소해법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말소해법 등기란 등기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말소되기 이전의 등기로 회복하는 등기, 말소해법 등기의 개념이 되거든요. 이번에 불법하게 말소된 건전한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말소 당시의 소유자로 상대로 한다. 말소니까 말소 당시. 3번에 이해관계이 있는 경우 성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정보를 정보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말소해법 등기와 관련돼서는 3번 지문이 27회 때 출제됐고 그거는 어떤 측면이라는 거예요? 권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개입되면 이해관계의 성낙서와 그에 대한 재판 정보를 정보 정보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면 3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4번 지문에 전부 주등기, 일부 부기등기 맞네요. 5번에 등기한의 잘못으로 부적법하게 말소됐대. 그러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것은 직권으로 말소됐대. 그러면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말소 등기 신청이다. 그럼 신청 말소면 회복 등기도 신청, 직권이면 직권. 적탁이면 적탁. 그 관계를 한번 꼭 따져놓으라고 그랬죠. 아마 회복 등기 수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서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직권 말소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판결에 따라서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소구 절차가 없죠. 그러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말소해법 등기와 관련돼서는 문제 11번 정도만 하나 풀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넘겨보시죠. 문제 310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 310페이지 16번 문제를 보죠. 360페이지 문제 16번입니다.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별표가 5개가 되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이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냐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 보존 등기는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 16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동 건물 전부에 관해서 이를 신청해야 되고 부동산이 그 부동산에 특정된 일부나 공유자 어느 지분만에 관해서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번 오케이. 2번의 토지대장 등본에서 자기의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것을 증명한 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예적으로 국가 포괄승계인은 예적 측면이죠.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맞네요. 건물을 신축한 경우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절대적으로 취득하죠. 그러면 우리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으로서 187조 사유가 되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건축물 대장을 정부 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우리 건물의 신축은 절대적 취득이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건물의 신축과 관련돼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자 문제 1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에 대장 등본회에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는 최초의 소유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오케이. 5번의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런 단어 나오면 통상 어뢰에 맞죠.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자 문제 16번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보죠. 미등기 토지래. 미등기 토지. 항상 미등기 건물인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자 토지다 그러면 뭘 찾아라. 자 신청권자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 17번은 일단 토지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네.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거는 건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토지냐 건물이냐 그걸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인 즉 포괄 승계인 신청할 수 있죠. 판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원칙은 확인 판결이에요. 자 예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소개해요. 그러면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한다?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라는 거예요.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하고 무슨 판결도 속해요? 예, 확인 판결도 속한다는. 자, 그러면 확인 판결에 대해서 무주 토지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자, 4번의 수용이죠. 수용은 미등기 토지. 기등기를 수용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 문제 밖에 있죠. 그러면 미등기를 도용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미등기 토지 동그라미. 그거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15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360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이제 문제 16번은 몇 페이지예요? 자, 봅시다. 자, 문제 16번은 310페이지죠. 310페이지. 자, 그러면 자, 문제 315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315페이지 보니까 문제 22번이 있네. 자, 문제 22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22번. 자, 보존 등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의 미등기 건물이죠. 양수인은 건축물 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보존 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준다. 자꾸 기억해둬요. 자, 3번에 이제 2번 지문에 토지 동그라미. 소유자가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합치니까 무주 토지죠. 그럼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오케이. 3번에 미등기 건물의 국가 이러면 틀렸죠. 그러면 2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지문에 미등기 토지네요. 지적공사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5번 지문에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경정한 후 그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토지냐, 건물이냐, 건물이냐, 토지냐 이걸 잡아야 돼. 보존 등기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잡아야 돼. 그러면 22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을 우리가 보죠. 24번. 자, 페이지로 봐서는 우리 문제집 페이지 3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317페이지 문제 24번. 무슨 등기와 관련된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참 많습니다. 상속도 그렇죠. 증여도 그렇죠. 등기원인이. 그러면 다 같이 등기 목적은 뭐냐? 바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예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그러면 일부 앞에 또 소유권이 붙었죠. 지분이란.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거나 이미 등기된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것.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반드시 지분을 표시해야 된다. 자, 이번에 부동산 특정 일부야.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일물 일건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죠. 부동산 특정 일부의 이전 등기는 일물 일건주의 내지 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공유자의 갑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에 등기 목적 갑지분 중 일부 몇 분의 이전으로 기록하되 이전한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가로 안에 적어야 된다. 오케이. 4번의 수용은 원시취득이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소유권 회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수용일 이후에 완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간접적으로 해서 요 4번이 27회 때 2.5점짜리가 된 지문이죠.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야. 원칙은 직권 말소야. 그러면 A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꼭 한번 숙제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자,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즉 요역지 지역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자, 토지 수용에서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5개 정도는 우리가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자, 유함은 공, 유함은 공, 유정은 공동신청이야. 포괄 유정에 대해서는 187조요. 특정 유정에 대해서는 186조요. 유함은 공. 그러면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 돼요. 그러면 유공, 유단이 아니라 유공이 되죠.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참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2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19페이지 문제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8번의 문제는 공동소유의 등기네요.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그랬네. 옳은 것은 한번 보죠. 1번의 토지의 합의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안 되죠. 그럼 가까울 중 어리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잘라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를 하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8번의 정답은 몇 번? 옳은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정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러면 정중의 대표자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이거는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 그 정중 자체가 돼요. 그러면 등기 명의는 정중 자체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정중 대표자가 되죠. 그러면 정분 대표자는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등기 신청인이 됩니다. 2번 X. 자, 이번에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원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분할 동그라미잖아요. 농지 취득은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 거래행위라는 것은 계약이어야 돼. 유상, 무상 계약이어야 돼. 그러면 분할은 거래행위가 없어.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X가 됩니다. 4번의 부동산의 공유 지분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아니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유 지분이라면 그때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없다. X. 5번의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지분 이전 등기 아니죠. 지분 이전이 아니라 지분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2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소유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 1번 지문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두고 2번, 3번 이런 것들. 그러면 공동소유 등기 28번 문제 요거에 대해서는 한 문제 꼭 우리가 풀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322페이지로 갑니다. 자, 322페이지 보니까 문제 31번. 요거는 오타가 나와서 하나 수정해 주려고 그래요. 문제 31번. 어떤 등기예요? 바로 상속 등기네요. 자, 상속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옳은 것. 자, 1번은 우리가 보죠. 공동상속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신청할 수도 있고 자르고 상속인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은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전원 보상신.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또하죠 자기. 안 되고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안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원 보상신, 또 하나는 자가용. 자,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또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자점포. 자, 포괄인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러면 1번은 X가 돼. 자, 이번에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정보가 존재한다. 그러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면 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2번이 되네요. 그런데 31번과 관련돼서 1번. 정답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31번 밑에 오타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아니라 정답은 2번으로 변경을 하고요. 해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고 자, 3번의 상속 등기 후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등기 원인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적어야 된다. 자, 우리 3번과 4번의 관계에서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협의 분할형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는 뭘 기억하달라고 그랬죠? 자, 2번입니다. 전은, 전이 후경을 꼭 한번 따져 놓으세요.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이다. 그때는 이전 등기로 이루어지고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소유권 경정 등기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전이 후경 잡아놓고 이때는 이전 등기라면 등기원인은 사망일자가 되고요. 사망일자. 자, 후경에서는 협의 분할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협의 분할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잡을 거는 전이 후경. 다시 한번 잡. 그러면 상속 등기. 그럼 3번 지문에서 상속 등기 후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그러면 후죠. 이때 등기원자는 비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아니라 협의 분할일이 됩니다. 3번 X고요. 4번의 법정 상속번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그러면 협의 분할이니까
부부의 협의, 상속재산이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들리죠?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대표적인 소유권 경정 등기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전 등기가 틀렸다라는 거죠. 전이 후경, 전 이전 등기, 후 경전 등기, 전이 후경. 그러면 4번 지문도 X가 되네. 이전을 뭘로 건쳐라? 경정을 건쳐라. 자, 5번 지문에 주민등록등본도 상속등기 등기헌정부에 해당하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되죠. 우리가 상속을,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우리 부동산 표시, 즉 주소를 부동산 표시, 주소 증명 서면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원인 정사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자 322페이지 맨 밑에 31번 1번으로 되어 거 2번으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문제 32번을 봐야 되겠네요. 32번. 자, 유정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풀어줘야죠. 유정등기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유수증자가 단독 아니죠. 유정은 공통신청이야. 언제나. 자, 등기 신청자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정보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유정은 공통신청이니까 등기 필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3번에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조건이 선치한 날이야. 사망한 날이 아니라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러면 3번도 X다. 4번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상속인의 유류분을 유류분 침해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야.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러면 등기하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4번은 X다. 5번 지문에 상속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 자, 아니한 경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정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3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정등기와 관련돼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유정등기에 대해서 어미급하기는 참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3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포괄유정 187조, 특정유정 186조.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326페이지 36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6페이지입니다. 자, 326페이지 보니까 문제, 자, 36번이 있어요. 자, 문제 36번은 우리가 한번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요걸 한번 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러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계약 X가 되죠. 계약 X. 자, 그러면 대가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 요거 한번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러면 요 4개가 우리가 머릿속에 탁 넣어야 돼요. 계약이 아니다. 대가성이 없다.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자, 그러면 자, 26페이지 문제 36번. 자, 화이팅. 자, 우리 좀 자, 36번 넘겨봐요. 책이 안 넘어갔어요. 저기 졸고 있어요. 자, 36번.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된다. 오케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1번과 같다.
이번에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진정행위해볼 원이란 이전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말소에서와 이전 등기에서는 중복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은 맞네요. 4번의 진정행위 회복을 원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 정부에 등기 원인 일자를 적고 등기 원인 일자 없죠? 그러면 문 3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등기 원인 일자를 적고 그랬으니까 진정행위 회복 등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에 진정행위 회복을 원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대가는 없다. 그래 X. 농지 지력 자격 증명 X. 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진정행위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또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죠.